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박한 영문법 박신영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동사 기억나시나요? 그 동사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프부터 복습할까요? 문장에 필요한 모든 말들 기억나시나요? 문장에 필요한 모든 말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처럼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장에 필요한 모든 말들을 우리가 삐리리로 분류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분류한다고 알고 계신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라는 것들은요, 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위치하는 자리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복습할까요? 문장에 필요한 모든 말들을 우리는 품사라고 분류를 한다. 그래서 문법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필요한 말이 뭐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그때 얘기하는 말이라는 건 품사의 종류들 중에서 뭐가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품사라는 건 문법 시간에 배우는 수많은 개념들과 규칙들 중에서 사자로 끝나는 개념들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자로 끝나는 개념들과 규칙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아주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품사라고 그렇게 분류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품사들 중에서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얘였습니다. 문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말들 중에서 get, go, make, love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죠. 이러한 말들이 가지고 있는 품사가 문장의 기준이 되는 품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준이 되는 품사를 우리는 수많은 사자들 중에서 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품사는 동사였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끝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주제는 뭐냐 하면 이 기준이 되는 동사라는 아이가 자기 맛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리즈 두 번째에서 볼 내용은 동사라는 아이가 모양을 바꾸어서 조금 더 다양한 말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들이 어떻게 모양을 바꾸게 되는지 이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넘어갑시다. 보이시나요? clean이라고 하는 요 말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clean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청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들의 품사를 동사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지금부터 동사가 모양을 바꿀 겁니다. clean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동사의 모양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때 동사의 모양이 변하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변했는데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청소하다가 아니라 청소했다라는 의미를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사의 모양이 ed 형태로 변했을 때 이러한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이라고 부르고요. 모양이 변하기 전의 모양을 원래 형태라고 해서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 겁니다. 동사가 한 번 더 모양을 바꿉니다. 자, 한 번 더 모양을 바꾸러 갑니다. 자, cleaned에서 쌤 모양이 안 바뀌었는데요? 똑같이 cleaned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clean이라고 하는 동사는 모양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모양이 변하지 않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모양이 변하는 아이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봅시다. cleaned 두 개의 모양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앞에 있는 cleaned는 청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뒤에 있는 cleaned는 이미 청소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소했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동작이고요. 이미 청소된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죠. 그럼 이것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열심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어. 이거는 청소하는 행위죠. 우리가 청소했다. 근데 이미 청소된이라는 의미는 이미 청소가 끝났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동사의 모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 분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되는 동사의 모양은 바로 이 마지막 형태인, 마지막 모양인 과거 분사형이라는 모양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모양에 주목해 주셔야 되냐면 동사가 모양을 바꾸면서 말을 조금씩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 모양이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모양은 청소하다, 청소했다, 다로 끝나지만 마지막 모양은 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동사의 의미가 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이 아이는 더 이상 동사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형태, 이 형태 제가 박스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형태는 저희가 더 이상 동사라고 볼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she, 그녀가 삐리리 했다. 빈칸 자리에는 정확하게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빈칸 자리에 쓸 수 있는 동사의 모양은 첫 번째, 이 모양 가능합니다. cleanse라고 하는 모양 가능합니다. 지금 cleanse라고 하는 동사의 모양은 clean이라고 하는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모양을 원형에 s를 붙인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시리즈 3번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일단 이 동사의 원형이라는 형태에 s를 붙여서 cleanse라고 하는 형태로 쓰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녀가 청소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사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갑니다. she 삐리리 역시나 동사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미안해요. 자, 이거 먼저 봐주세요. cleaned라고 하는 지금 동사의 모양을 보면 이번에는 동사의 ed가 붙어 있죠. 자, 우리 이런 걸 과거형이라고 하죠. 근데 얘를 청소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 과거분사형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동사의 과거분사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은 이미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거분사라고 하는 모양을 언제 쓸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분사라는 모양은 그렇다면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넘어가 보죠. 지금 제목에 완료 시제 동사 모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제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우리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봐주세요. The room, 방이네요. 그러니까 방이요. 이미 청소된 상태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빈칸 자리에는 분명히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 자리에 동사를 넣을 건데요. 방이 지금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청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사 모양을 사용합니다. is cleaned라는 동사 모양을 사용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clean에 ed가 붙었고요. 그리고 앞에 is라고 하는 동사, 비동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동사 중에서 비동사가 이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이런 동사를 우리는 비동사라고 부르는데요. 비동사는 정확하게 이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cleaned는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과거 분사형이라고 부르고요. 과거 분사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미 청소된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비동사랑 과거분사형이 둘이 딱 만나게 되면 아주 완벽하게 의미를 갖추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청소된 상태이다라는 완벽한 의미를 갖추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을 사용합니다. 한 문장을 더 봅니다.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이번엔 주어를 she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이미 청소된 상태다? 이건 조금 어색하죠. 그럼 이번에는 이 해석을 보세요. 그녀가 이미 청소된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그녀가 이미 청소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청소는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거고 그 상태를 지금도 가진다는 건 지금도 여전히 깨끗해 라는 의미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has cleaned. 그런데 이번에는 has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가 아니라 have 동사가 보입니다. have 동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가지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뒤에 cleaned, ed를 썼습니다. 요 ed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입니다. 근데 과거 분사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이미 청소된 상태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청소된 상태. 이런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 비동사가 아니라 have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면 청소된 상태를 가진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살짝 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 내려드립니다. 도대체 과거 분사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은 우리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이런 결론을 내려볼게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모양을 쓰는 경우와 have 동사 뒤에 과거 분사 모양을 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모양을 쓰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동태라는 규칙으로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수동태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동태 규칙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미 청소된 상태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 수동태 규칙. 하나 더 have라고 하는 동사 뒤에 과거 분사 모양을 쓰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완료 시제 규칙입니다. 그러면 수동태 규칙과 완료 시제 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수동태 규칙이라는 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거라면 이 완료 시제라는 건 그 무언가 되어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수동태 규칙은 상태만 보여주는 거고요. 완료 시제 규칙은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상태 플러스 시제까지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 모양은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 모양의 차이점을 설명드린 것뿐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는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수동태랑 완료 시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확하고 깔끔한 규칙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규칙은 수동태 규칙보다도 완료 시제라는 규칙이 한국말에 없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규칙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완료 시제 규칙이라는 걸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도대체 완료 시제 규칙이라는 것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자, 요거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제목 보시죠. 제목에 이렇게 돼 있죠. 완료 시제 동사의 의미와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과거분사라는 모양이 도대체 언제 쓰이는가를 봤습니다. 이 플러스 과거분사라고 하는 모양은 수동태 규칙이라고 했고요. have 플러스 과거분사 모양은 완료 시제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완료 시제라는 게 뭔가? 마지막입니다. 가시죠. 그녀가 삐리리 했다.
yesterday, 어저께. yesterday, 어저께. yesterday는 누가 봐도 과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과거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yesterday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동사의 모양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leaned. 이때 cleaned는 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cleaned는 과거형이고요. 그녀가 어저께 청소했다. 청소했다. 그러니까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봅니다. She beat it now. 이번엔 now라고 하는 말이 보이네요. now라고 하는 말은 누가 봐도 현재, 지금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 now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동사의 모양은 cleans, cleans. s가 붙었고요. 원형 뒤에 s를 붙인 이런 모양과 함께 사용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원형입니다. 보세요. 그녀가 어저께 청소를 했는데요. 그녀가 지금도 청소를 해요. 그럼 결국 청소라는 그 행위가 어저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 꼴 들어갑니다. 자, 두 개의 시간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싶을 때 yesterday와 now가 연결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시간이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s clean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have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have 동사는 가진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거기다가 cleaned, ed, 요건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니야. 요게 과거 분사라는 모양이지. 근데 이 과거 분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이미 청소된 상태. 이런 의미를 그랬거든. 자, 그럼 두 개를 합쳐봐. 두 개를 자연스럽게 합치면 이런 말이 될 거야. 그녀가 이미 청소되어 있는 상태를 has,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건 과거에 하던 청소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have 동사랑 과거 분사를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요거를 합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쭉 해왔다. 계속 해왔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담겨있는 의미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결론입니다. have 플러스 과거 분사형이 완료 시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완료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쭉 계속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시간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since t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since then이 무슨 말이냐면 since가 지금까지란 뜻이고요. then이 과거란 뜻이. 그럼 since then을 합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since는 지금까지라는 말이고요. then은 과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죠. 과거에 걸쳐진 시간이 현재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명확한 과거의 표현과는 절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완료 시제는 명확한 과거의 표현과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왜? 명확한 과거의 표현은 과거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결된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탁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결되는 가능성을 완전히 탁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는 명확한 과거 표현과 못 씁니다. 반면에 완료 시제는 애매모호한 과거 표현과 함께 씁니다. 애매모호하다는 건 약간 여지를 남겨두는 거잖아요. 쌤,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꾸 여지를 줘요. 헤어졌는데 여지를 줘요. 그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완료 시제라는 건 애매모호한 과거 표현과 함께 쓴다는 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조건일 때 쓰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수업 시간 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동사는 모양을 바꿉니다. 동사의 원형,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형까지 모양을 바꿉니다. 그때 과거분사라고 하는 모양은 언제 쓰는가? be 플러스 과거분사는 수동태라는 규칙을 만들고요. have 플러스 과거분사는 완료 시제라는 규칙을 만듭니다. 이때 마지막 세 번째, 완료 시제는 언제 쓰는 것인가? 이럴 때 쓴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리고요. 저는 아주 간단한 세 번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